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하나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추진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에 권익위원장 제동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권익위원장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권익위원장으로 지금 계신 분이 임기가 남아서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고 이분이 원래 민주당 쪽에 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나가야 되냐, 그러고 이제 이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버틴다고 해야 될까, 혹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 그래야 될까, 뭐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공방이 한동안 굉장히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사퇴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관계가 별로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런 사이에 이 제동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란법이 뭐고 권익위원회가 뭐냐,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은요, 이렇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왜 김영란법이라 했냐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요 법을 제안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시에 김영란 씨였습니다. 김영란 씨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이분이 이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으로 우리나라가 없애려고 해도 그놈의 전관예우의 악습이 있잖아요. 전관예우의 악습. 그래서 이게 전 대법관 출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대형 로펌 같은 데에서요 모셔가가지고 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봐야 아무리 대법관을 해도 대통령 연봉, 장관 연봉이 뭐 빤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들은요, 이게 이 고정급적 연봉제라 그래가지고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지만 당연히, 근데 하는 일의 비중을 놓고 보면 글쎄 그렇게 되게 떵떵거리게 살 만큼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퇴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펌하고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펌에서는 이분들의 영향력을 사고 싶은 거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국가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뭐 월급이 그닥 노력한 거에 비해서, 고생한 거에 비해서 많지 않은 월급으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변호사 자격으로 좀 돈 좀 이렇게 노후 자금도 좀 만들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고 월급도 보통 사람보다는 좀 많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좀 이렇게 명예롭게 여생을 좀 남은 기간도 보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서 그걸 막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서 위법한 일만 아니라면 그거를 갖다가 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다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좀 이렇게 예쁜 케이스들이 있었죠. 한 케이스는 그분도 여성 대법관 출신이었는데 어디로 가셨냐면은 저기 이제 향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수 지역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제 이게요,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원래 법원은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시군 내 별도의 법원이 있어요. 거긴 뭐만 다루는 거냐면 민형사 사건 중에 작은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민사로 따지면 소액 사건 심판만 하는 거고요. 형사 사건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정식 재판받는 거 말고 나머지 약식으로 이 판결을 얻는 이런 정도만 거기서 다뤄요. 이제 그런 사건인데 대법관식이나 하신 분이 글로 그냥 내려가서 나는 남은 여생을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그냥 월급 받으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박수받았던 일이 있고, 어떤 분은요 그만두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일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기사도 났었는데, 그분은 나중에는 또 로펌으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 있었는데, 이 김영란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그만두고 대학으로 갔어요. 로펌이래. 로스쿨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월급 받고 그냥 후진양성하겠다 이렇게 가셔서 그게 어느 용기냐면은요 수십억, 뭐 많게 말하면요 100억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돈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걸 거절하신 분들이. 근데 이 거절하신 분이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이제 명성이 있는 이 김영란 씨가 당시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이름 붙어진 이유는 그때 이제 추진했던 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하면 안 돼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직자는 금품 등의 수수를 그냥 해서도 안 돼라고 말한 거예요.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질 것도 없어. 돈 받지 마. 그냥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기존에는요 딴 사람한테 돈을 받아도 야 그거 돈 왜 받았어? 아 이거 빌린 건데요. 빌렸다고? 이상한데? 그렇게 왜 돈을 빌리지? 이상한데? 이거 뭐 봐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봐줬다는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면 처벌. 증거를 못 찾으면 빌린 거예요. 아 그래? 할 수 없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부정청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청탁한 것은 신고할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공직자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부정청탁을 공직자 입장에서 부정청탁 받는 건데 그걸 거절해야 되고, 한 차례는 단호하게 거절, 그 다음에 또 청탁이 들어오면 이거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청탁한 사람을. 근데 이게 청탁의 종류 중에도 온당한 청탁도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쫓아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냥 청탁이에요. 온전한 청탁. 그건 괜찮습니다. 온당한 청탁인데, 뭐가 잘못된 청탁이냐면요, 뭐 돈을 갖다가 찔러주면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어떤 평가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어떤 그 선정 같은 것들을 좀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처벌을 매우 세게, 이거를 들어주면 매우 세게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금품을요 공직자는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1년간 총 특정인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1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 돈을 받고 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의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합니다. 왜 남한테 돈을 받지? 그냥 함부로 빌렸다 이렇게 핑계대도 안 먹혀요. 그 대가성이 없었잖아요. 뭐 근거 있으면 찾아와 봐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는 찾고 어떤 경우는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법으로 아예 대가성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처벌해 버릴 거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니 공무원도 자기가 어떤 뭐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오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전부 다 예외로 이렇게 다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됐고, 그런 내용이고, 이 법이 이제 공직자들 속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요, 대가성도 없는데 왜 그러면 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느냐? 자유의 침해 아니냐? 공무원이기 이전에 나도 경제인인데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반발도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요, 공무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는요, 학교 있죠. 학교 교직원 하고요, 학교 재단의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고요, 언론사 기자까지 다 포함돼요. 그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갖고 그것도 좀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이 법이 표류하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확 돌아선 거예요. 야, 이거 세월호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그거를 이제 파헤쳐 보니까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제 뭐 어떤 그 이해 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서 전관으로서 해수부에 있는 예전에 부하로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막 규제나 이런 것들을요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운행할 때 보면 뭔가 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소홀하게 처리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자기 저 사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 청탁 받아갖고 그냥 처리해주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갑자기 확 생기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세부적으로 내려와 보면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식사도 얻어먹지 마. 식사도 얻어먹지 않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아, 내가 계산했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 같은 거 얻어먹었다. 뭐 술자리를 포함해서 3만 원이 넘지 않으면 넘어가 준다. 그렇게는 뭐 같이 된장찌개 하나 먹었는데 상대방이 에이,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그거 했는데 내가 공무원이니까 안 돼. 나는 공무원으로서 무조건 더치페이야. 이렇게만 하기도 너무 인간사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허용.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술 접대 받은 걸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친구한테 그냥 술을 얻어먹어도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술 많이 사준 친구가 나한테 뭐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고요. 선물 5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조사비도 5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선물 중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것만 10만 원까지 확장해 줬고요. 경조사비도 5만 원 이내지만은 화환 같은 거, 조화 같은 거 보낼 때는 10만 원까지 허용해요. 그건 농어민들을 위해서. 네, 그런 정도만 예외로 허용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추석과 같은 또 설과 같은 명절 때만 조금 그 액수 제한을 완화해줬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뭐냐면은요. 이 식사비를 5만 원까지 좀 늘려주자. 아, 요즘에 밥 한 그릇이 얼마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밥 한 그릇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맛있어 보인다 싶으면 13,000원, 15,000원 막 금방 하고요. 아, 이거 10,000원이 넘어가는 밥값이라는 게 정말 최근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은 좀 너무 그렇지 않나? 5만 원은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정부가 안을 낸 겁니다. 근데 현직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난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막아서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만 이게 뭐 이제 위원장이 막는다 그래서 꼭 되는 건 아니고 위원회니까 위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령을 바꾸는 거라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에 이제 위원장은 여러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서 뭐 독단으로 뭐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자, 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게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이 한 명 있고요. 장관급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위원장이 3명이 있어요.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 하는 일이 종류가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요 지금요 부정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해결 업무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하냐면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해요. 여기가요. 그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행정부 내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집행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사법부로 안 가져가고 행정부 내에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 기능과 관련해서 여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을 여기서 맡아요. 이런 역할을 또 여기서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 이제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3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하면 4명이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11인의 위원이 있어요. 이렇게 위원. 네, 잘못 썼네요. 위원. 이렇게 되면 15인이죠. 15인으로 해서 여기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렇게 털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경제산업에서 나온 이슈인데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몰아서 일할 수 있게. 길게 말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요. 거의 해프닝처럼 약간 좀 이제 이상해졌어요. 지금 요 이제 글 이후에 나온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이 사실은요.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재계 관계자들이 이거 일을 좀 노동자들 일을 탄력적으로 시킬 수 있게 좀 해줘라. 지금 현재는 주당 40시간이고요. 거기다가 연장 근로가 12시간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제인데 이거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일이 좀 덜할 때도 있는데 일이 몰릴 때는 정말 이거 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너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래서 내놓으니 일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그래서 이제 주당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좀 적을 때는 주 40시간도 안 되게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안이 옛날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던 안입니다. 있었던 안이지만 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일이 몰릴 때는요. 잔업까지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몰아서 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좀 적을 때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막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만 일해도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예전에 너 일해놨던 거 있으니까 그때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일을 조금 해도 괜찮아. 월급은 다 줄게. 이렇게 하는 회사가 도대체 몇 군데나 있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현실에서. 이런 이제 반발이 있는 거예요. 노동계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사람을 또 줄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반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거든요. 반발이 크게 올라오니까 용산이죠. 용산에서 이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안을 누가 갖고 온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말을 하셨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질책을 했대. 이거 잘못된 안이다. 다시 재검토해라. 그랬고 근데 그걸 발표할 때 용산에서 MZ세대가 싫어해서 이거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게 또 구설에 좀 올랐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국민은 MZ세대입니까 그냥? 응? 나머지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왜 MZ세대가 반대해서 싫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존의 노조 말고요. 새롭게 MZ세대가 기존의 노조랑 별개로 또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대한노조처럼 이제 거기까지 반대하니까 거기서도 반대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표현을 MZ세대가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하나의 갈라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국민들이 이제 이걸 좀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 여론들이 많이 형성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 지지도도 많이 깎인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되게 이상한 일도 벌어져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갑자기 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때 대통령이 이걸 반대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혼자의 입장이다. 뭐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역대급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이 한 말을 밑에 비서가 나와가지고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브리핑한 건 살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게 된 상황이에요. 예, 이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길게 말 안 한다 그래고 길게 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런 요 안을 가지고 지금 논란 중이어서 이걸 경제산업 기사로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사회 환경부터 나머지 얘기 샥 몰아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